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려견의 건강을 위한 채널 개장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지용성 비타민에 이어서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을 볼게요. 물에 녹는 비타민으로 과잉 시에는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네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비타민 B군으로는 티아민, 리보플라빈, 피리독신, 코발라민, 비오틴, 엽산, 판토텐산, 나이안신, 콜린이 있어요. 자, 차례대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비타민 B1. 네, 티아민은 신경계 기능 유지와 탄수화물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네. 날생선을 먹였을 때 이제 날생선에서 티아민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생선 먹이실 때 꼭 익혀주셔야 되고 결핍 시에는 쇠약, 발작, 신부전, 말초신경 장애가 있어요. 어떤 음식에 들어있죠? 돼지고기, 통곡물, 채소, 쌀룬, 밀배아, 맥주 효모에 풍부해요. 네, 그 다음으로는 비타민 B2. 네, 리보플라빈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대사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피부 점막과 모발 성장을 촉진시켜 주고요. 그래서 결핍 시에는 생식력 감소, 피부염, 탈모, 빈혈, 결막염이 생기고요. 과잉 시에는 설사가 있어요. 어떤 음식으로 보충이 되나요? 육류, 소간, 전곡, 채소, 계란에 풍부해요. 네, 그 다음으로 비타민 B6. 피리독신은 단백질 대사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적혈구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햄 합성에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고 세로토닌 분비에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결핍이 됐을 때 빈혈, 발작, 구토, 경련 등이 있어요. 네,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나요? 육류, 소간, 생선, 밀배아, 통곡물, 맥주 효모에 풍부해요. 네, 그 다음으로는 비타민 B12, 12. 코발라민은 혈액 형성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엽산 대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아미노산 대사에서 조효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체내 핵산 합성에 필요한 물질로 결핍 시에 합성이 안 되므로 적혈구는 커지고 적혈구 수는 감소하는 거대 적혈구성 빈혈을 초래해요.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에도 결핍이 나거든요. 엽산이랑 같이 결핍이 생겨요. 네. 그래서 코발라민 같은 경우는 이제 육류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 중에서는 이제 스피루리나에만 들어가 있고 채소, 과일 이런 데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코발라민 역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있어요. 네. 시아노 코발라민과 이제 메틸 코발라민이 있는데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시아노 코발라민은 섭취했을 때 몸에서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변형돼서 다시 이용이 돼요. 근데 이제 메틸 코발라민은 비타민 B12의 활성 형태라 뇌나 신경계 쪽에 직접 작용을 하거든요. 시아노 코발라민보다 흡수율은 더 좋아요. 근데 이제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의하시고 네. 아이한테 맞는 걸로 해서 자, 그 다음으로는 비오틴. 비오틴은 단백질 대사와 지방 대사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날계란 흰자 네. 주게 되면 이제 아비딘 거기에 흰자 안에 있는 아비딘이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옛날에 뭐 생식하는 카페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노른자랑 같이 먹였을 때는 이제 비오틴의 결핍이 안 생겨요. 결핍 증상으로는 뭐 각질, 탈모, 설사, 신경기능 장애가 있고 어떤 음식에 금비오틴이 들어있나요? 역시 이렇게 뭐 계란 노른자에 풍부하고요. 간, 콩, 견과류, 맥주 효모에 풍부해요. 네, 그리고 엽산. 엽산은 많은 대사 반응과 혈액 형성에 필요해요. 혈액 응고 물질인 프로트롬빈의 형성을 돕고 신경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대혈구성 빈혈을 치유시키고요. 결핍 시에 빈혈 골수장애가 있고요. 그럼 뭐 언니 빈혈 예방하니까 육류에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소간에도 있고 시금치, 녹황색채소에 풍부해요. 네. 자, 그리고 판토텐산. 판토텐산은 콜레스테롤과 헤모글로빈 합성 과정에서 조효소 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유해물질 해독 작용을 하고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고요. 결핍 시에
피부염, 탈모, 성장장애, 설사, 척수, 신경 변성, 지방간, 위장 운동 저하, 부신 손상, 구토가 있어요. 네, 판토텐산 어떤 음식에 들어가 있나요? 네, 간, 계란 노른자, 유제품, 맥주 효모에 풍부해요. 네, 그리고 나이아신. 나이아신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예요. 모든 조직, 세포의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하고 신경 전달 물질 생산하는 데도 필요해요. 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래서 결핍 시에는 식욕부진, 입냄새, 과도한 침 흘림, 설사, 피부염, 쇠약 등이 있고 과잉 시에는 이제 피부염, 알러지, 간 손상 등이 있어요. 네, 나이아신 어떤 음식으로 보충되는지 알려주세요. 맥주 효모, 육류, 콩, 곡물, 생선, 간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자, 다 왔어요, 여러분. 마지막 콜린. 콜린은 세포에서 발견되는 지방과 유사한 물질인 레시틴, 즉 포스파티딘 콜린의 핵심 성분이에요. 이노시톨과 함께 지방을 분해시켜 주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혈액으로 소화, 흡수,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또 정상적인 간 기능을 유지시키고 간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고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체내에서 인지질의 성분으로 남아있고 아세틸콜린 형태로 신경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즉 뇌기능 저하를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결핍 시에는 지방간, 혈액응고 지연, 담석, 간경변, 치매 등이 있고 과잉 시에는 설사를 유발해요. 이제 콜린만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비타민 B6의 결핍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12, 엽산, 카르니틴과 함께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바미처럼 이렇게 뭐 치매 걸린 강아지들도 요즘 많은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 노른자, 그다음에 대두 레시틴, 그다음에 소간, 육류, 곡물, 호박씨, 유제품 등에 풍부해요. 네, 자, 어느 정도로 먹여야 할지 보려면 이제 최소 요구량표 한번 살펴봐야겠죠. 한번 보실까요? 자, 비타민 B군인 티아민, 리보플라빈, 판토텐산, 나이아신, 피리독신, 엽산, 비오틴, B12, 콜린. 체중 1kg당 성견 최소 요구량. 그 다음에 체중 1kg당 자견 최소 요구량. 잘 보이시죠? 예, 이거는 이제 단독으로 거의 먹이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음식에 제각각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함량으로 따지면 이제 성견, 자견 중간 정도로 일반 아이들 먹이시면 가장 무난해요. 네. 근데 이제 비오틴의 경우는 구글 검색해 보니까 정립이 안 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NRC 자료랑 AAFCO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찾아놨어요. 어떻게든 찾아내는 우리 검색왕. 1985년 NRC 자료에서 그러니까 대사 에너지 기준으로 1000칼로리당 30 마이크로그램을 권장하는 걸로 나와요.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러면 언니는 어떻게 먹이시나요? 제 경우는 이제 자견 쪽보다 자견 쪽 최소 요구량보다 조금 더 먹이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음식으로도 보충이 될 수가 있는데 제 경우 이제 사료를 한 전체 음식의 한 10%를 병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 신부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음식을 아무래도 조리하다 보면 파괴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타민 B 복합제를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주의 육아백과 보면 신부전 아이들 체중 4kg에 비타민 B 복합제 10mg을 먹여라라고 나와요. 아기는 이제 초기라 그렇게 많이는 안 먹이고 2.5kg였을 때 이제 50mg 복합제를 이제 열흘에 나눠서 먹였었어요. 지금 2.3인데 그냥 유지를 하고 있고 보통 건강한 아이라면 한 반 캡슐 정도 50mg짜리 반 캡슐을 한 열흘에 나눠 먹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사료 보통 먹이시는 분들 이제 콜린이 좀 이제 풍부해요. 아주 풍부한 건 아니고 한
성견 최소보다 약간은 이제 높게끔 먹일 수가 있는데 자연식 짤 때 이게 콜린이 간혹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콜린은 부족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네. 꼭 맞춰서 그러니까 성견, 자견, 중간 정도로는 꼭 맞춰서 먹이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연식 하실 때 부족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그렇다고 이제 소간 풍부하다, 계란 노른자 풍부하다 막 먹이시지 말고 소간 같은 경우 지용성 비타민, 굴이 많거든요. 네. 꼭 확인해서 먹이고 노른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먹이면 또 콜레스테롤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유정 언니 단골 대사 마구 먹이시면 안 돼요. 자, 뉴트리션 데이터 셀프 저희가 알려드렸죠. 콜린 함량 한번 잘 보시고 식단 짜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맥주 효모로 비타민 B 복합제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자연주의 육아백과에 나와서 이제 많이들 뭐 건강분말 그래서 맞아. 많이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비타민 B가 풍부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식 하실 때 다른 미네랄도 보충할 수 있어서 참 좋거든요. 대신 이제 인 함량도 높고 단백질도 꽤 높아요. 그래서 신부전 3기 이상 인을 제한해야 되는 아이들의 경우는 비타민 B 복합제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러면 먹이는 거는 어떻게 해서 주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캡슐을 이렇게 까가지고 밥에 이렇게 뿌려주면 될까요? 네, 체중에 맞게 이제 요구량표대로 뿌려줘도 되는데 네. 작은 아이들은 한 캡슐 갖고 막 20일 나누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럼 이제 수용성이니까 물에 녹거든요. 네. 그래서 물약병에다가 물 조금 넣어서 이제 타주신 다음에 반 캡슐 타서 이제 날수로 나눠서 먹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 B는 열을 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식을 해 먹이실 때 비타민 B를 이제 넣고 만약에 뭐 전자레인지나 뭐 음식을 조리를 하면 이게 다 파괴가 돼요. 네. 그래서 냉동을 했던 거는 해동을 하고 이거는 따로 밥에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열만 조심해라. 네. 자,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유정 언니가 또 검색을 해서 사이트 하나를 알아내셨대요. 이거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 설명할 때도 계속 살펴보라고 알려드린 그 사이트인데 여기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링크 딱 들어가면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일일이 다 나와요. 번역기 돌려서 보시면 돼요. 네, 저희가 설명란에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알아본 비타민 B군도 건조 중량 기준, 대사 에너지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